예, 부산 부산진구를 출신의 이현석 의원입니다. 지난 29일 부산 경실련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 및 검증 촉구 대상 의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4.10 총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시민단체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사실관계 문제의 전후를 살피지 않은 채 국회의원을 제정한 것은 저는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사실관계 전후를 확인을 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주식 과다 보이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동안 우수 언어로 평가받아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퇴색을 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주식은 97, 8년경 회사 설립 당시에 자본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유무상증자를 제외한 어떠한 신규 매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단타 매매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투기성 주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월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조 원대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두 투기꾼입니까? 성실한 의정활동의 기준이 주식 보유액입니까? 저는 지난 11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시민단체와 여러 언론사 그리고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입법 우수위원으로 약 50차례가 선정되어 왔습니다. 경실련 측에서는 단순히 주식 보유액 5억 원을 기준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주식 보유 금액만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된다며 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가당착이며 아전 인수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립 당시에 투자한 이후에 약 26년 동안 가만히 놔둔 종목의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한 것인데 이처럼 성실한 투자자를 오히려 의심스럽다며 투기로 몰아가는 게 맞습니까? 경실련 측이 또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현행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사전 심사를 받아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토된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는 주식, 계속 보유 및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계속 보유 및 추가 매입이 가능한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것 자체도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그간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실련처럼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임을 내세워서 노골적으로 정치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히려 병들게 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경실련의 주장처럼 자격 미달 의견을 추려내겠다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현황이나 입법 성과, 상임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단순히 주식 보유 액수만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된다며 공천 배제까지 검토하라며 공론화시키는 많은 사장을 자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실련의 발표는 총선을 70여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우수 의원상을 받은 국회의원을 흠집을 내어가지고 낙선시키려는 전략적 악의가 숨어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구정 이전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뭐 있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관련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보도되고 난 뒤에 예. 경실련소에 전화하셨다고 예, 하셨는데 예. 그 아까 그 능지 신탁 예, 부분 예.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몇 부분은 이제 경실련 쪽에 얘기하셨을 때 네, 예.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 그 보좌관을 시켜서 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자기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사실이 아니냐라면서 그 사실 자기들 있는 대로만 계획하라고 뭐 그렇게 설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사실 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수정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이 관계를.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은 그 성명을 한다면은 그걸 첨부해서 발표를 하겠다. 또 우리 뭐 당에다가 전달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날 급하게 좀 적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다시 또 이걸 리바이벌 하니까 저도 다시 좀 가다듬어 가지고 새로이 조금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엊그제 경실련에서 발표를 이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해명을 첨부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경실련이 계획한 대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또 기자회견 하신다는 것도 혹시 경실련에 알리시거나 했을 텐데 알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한다고 하면. 이 명단에서 이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도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 그거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혼자 꼭 찍어가지고 공천 배달해서 그냥 검증 촉구 대상에서 15명 중에 한 명을 해가지고 다시 그 검증 촉구할 것을 당에다 요구를 하면 저는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에서도 제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테고 문제는 이 언론 보도라든지 이 발표를 보는 우리 일반 부산 시민들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저희는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인 것처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억울해서 정말 이 자리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실련에서 사실 그 공천 배제를 요청했던 이유는 유정헌 기간 중에 주식 수가 20주 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있는데 그것도 그냥 저희들이 그 재산 신고를 하면 공개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그것도 드러난 놈하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맨 처음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기본 연구조차 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 의실에 물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과정도 없이 물론 300명이나 되는 국회를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걸 뭐 시간적 여유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그거는 뭐 물론 시민단체 주장을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언론 같은 경우는 또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정도 물어보고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살 때도 한번 그랬는데 부산에서까지 일하니까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기간 중에 20주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건가요? 이 주식이 배당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하고 금액으로 돈으로 한 주당 얼마에 금액으로도 배당할 수도 있고 또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무상증자나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따라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있고 그거 외에 별도로 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상 증자로 주식 배당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 유무상증자 내용이 여기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기 유무상증자를 제외한 없다 신경이 없다라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사실 백지 신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20주가 늘어났는데 사실 백지 신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주가 늘어났다는 그건 아니지. 해명을 하긴 했는데 아니.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배당을 주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배당을 그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주식 배당이 이루어졌던 연도는 언제쯤? 저 지금 못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최근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최근 몇 년. 그리고 제가 올해
오랫동안 그 봐오고 그랬던 그 분들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 언론인도 그렇고 내용이 있다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때라도 같이 했으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주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제가 이 김영이랑 정부의 관계를 하면 그렇지 난 그런 일치 없다니까. 아까 7조 8조 이래 되는 그거에 내가 뭐 10억 남짓 미만 이래 있는데 그게 내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까 네. 주식 취득 경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고 네, 그 부분에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명백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미국 유학할 당시에 같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탯줄에서 나온 현에 제델 모셰프 보안은행이 있다. 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안에 혈액암 관련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펀드를 아는 지인들 위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출발한 그 회사거든요. 그게 한 90억, 6, 7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작은애도 그 회사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설립하기 전에 한국에서 그 애를 낳아가지고 그거를 처음으로 보관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보관이 되지 않는 거고요.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의 그 삼성제일병원이 거기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 산부인과 의사도 이게 뭐예요? 이걸 왜 필요해?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폐기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이 회사를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메디 포스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그 당시 그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분이 그거 해가지고 그 회사도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